여러분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의 최혜진입니다. 해마다 7월에 충남 보령시에서는 머드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머드축제가 열려서 세계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머드가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서 흠뻑 빠지고 또 뒹구는 사람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지자체 현안은에서 다룰 도시 보령시의 홍보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보령에서의 첫 아침, 가장 아름다운 이곳의 여행,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 추억과 낭만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보령.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 보령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보령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대천해수욕장과 바닷길이 열리는 무창포 등 바다에 접해 있는 보령.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배를 타고 조금만 달리면 닿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의 절경. 보령은 눈부신 풍경을 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특별한 모습으로 재탄생한 섬들을 자원으로 보령은 해양 관광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겁니다. 세계 4대 축제 하나로 자리 잡은 보령 머드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 특산물인 신선한 해산물과 천혜의 자연을 테마로 한 축제들을 기획해 1년 365일 축제가 끊이질 않는 즐거운 도시. 먹을거리 가득한 맛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령의 매력은 바다로만 그치질 않습니다. 보령시를 둘러싼 아름다운 산과 바다, 호수가 만나 이루는 절경은 보령에서만 만날 수 있는 보석 같은 풍경입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보령은 오늘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곳 보령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불교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탑비와 석탑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주사지를 비롯해 오랜 세월 외세에 대항한 한국인의 기상, 먹과 흥이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오래된 유적들이 곳곳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지역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역사 문화벨트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지도를 만들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여행하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11만 보령 시민이 함께하는 만세보령 문화제로 더 즐거운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보령시는 성주사지와 충청 수영성 등 역사적 문화유물의 전시관 건립 계획과 오래된 보령의 시설물을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개발 사업으로 보령은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아름다운 보령을 만들어갑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비 지원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며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여성이 보육과 육아에 염려 없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과 삶을 펼칠 수 있는 곳, 보령. 장애인들의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 세계 곳곳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의 의료 지원 확대, 또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더욱 힘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령은 지역민 스스로 이웃과 나누고 봉사하는 문화가 가득한 도시, 누구나 언제라도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까지 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처의 지원을 늘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보령을 시행해 누구나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활기찬 경제가 있는 곳, 보령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어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보령은 전국 어디와도 이어지는 도로와 철로를 통해 물류와 교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2018년 완공될 예정인 보령, 안면도 간 연륙교 건설은 바다로 갈라진 태안과 보령시의 거리를 1시간 30분이나 줄여 관광산업 분야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이 같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보령시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 시설 확충,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및 국내외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겁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보령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보령의 비옥한 땅과 맑은 햇살, 그리고 이엔농법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보령 머드를 시장으로 범국가적인 관심 브랜드 육성으로 보령시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 수출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 시민을 최고로 여기는 도시. 보령은 서해안 최대 관광지에서 이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경제, 교육,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겁니다. 네, 보령시의 홍보 영상 보고 왔습니다. 오늘 보령시 현안에 대해서 민선 6기 시장에 당선된 김동일 시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동일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보령을 시정구호로 정하고 친절한 시민, 튼튼한 경제, 쾌적한 도시, 명쾌한 행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역점 과제로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김동일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바로 이어서 세부 역점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시장은 2014년 제7대 보령시장으로 동아인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보령시 총무국장을 명예퇴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대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제8대 충남도의회 의원, 제18대 대통령선거 보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동일 시장은 친절한 시민, 튼튼한 경제, 쾌적한 도시, 명쾌한 행정을 제시하면서 세부 역점 과제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사통팔달 접근이 편리한 교통중심 도시, 글로벌 인프라를 갖춘 사계절 문화관광 도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 도시,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자 농어촌,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안전한 복지도시, 교육 기반과 행정 혁신을 통한 명품 행정도시 총 7가지를 말했습니다. 또 김동일 시장이 취임된 후로 보령시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이 원탁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시민들이 더 가까이 가서 사람 사는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나누고 가깝게 모시고자 이런 원탁을 했습니다. 사랑방의 모임처럼 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짧은 시간이지만 해주시자고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취임식부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변화. 시민이 먼저라는 김동일 보령시장의 하루하루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실시된 보령 지역 읍면동 초도순방에서 김동일 시장은 책상을 치우고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해 진행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대화 공간부터 바꿨는데요. 이는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한 것으로 지역 주민과 시장의 격식을 깨고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김동일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낯설기는 했지만 직접 보령시장에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흡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 시장님 모시고 우리 청소년민이 그 기관 단체장님과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그 취임의 각오로 우리 변모되는 보령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동일 시장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임 후 첫 출근을 직원용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 눈길을 끌었고 자신의 업무 공간인 시장실을 공직자와 시민사회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시민 중심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동일 시장은 민선 6기 첫 업무 보고서에서 시장을 먼저 보지 말고 시민을 먼저 생각해 공직 생활을 임해달라며 한 발 앞서가는 보령시를 위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금주의 주요 시정 소식입니다. 네, 김동일 보령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령시의 7가지 세부 역점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의 한성필하우스는 457세대 전세대 분양이 완료된 가운데 매물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으며 최근 준공되는 원룸도 임대가 완료돼 아파트와 원룸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아파트 매물 부족과 원룸 수요자의 증가는 보령으로의 기업체 이전 외에도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도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령 1, 2호기가 착공되고 보령 LNG 터미널 공사가 진행되면서 1,700여 명의 근로인력이 한꺼번에 몰려 아파트와 원룸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신보령 1, 2호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3,000여 명의 근로인력이 증가되고 보령 태안간 도로 건설 중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도 해저터널 공사가 진행되면 근로인력이 증가돼 당분간 아파트 매물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준공 목표로 착공된 보령 화력발전소 신보령 1, 2호기는 2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일일 4천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게 되면 7,590억 원 규모의 보령 LNG 터널 공사는 GS에너지와 SKENS가 공동 투자하는 사업으로 보령 영보산업단지 내 300만 톤의 LNG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1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보령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문방사호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엄승용 문화재청 국장이 문방사옥 박물관 건립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습니다. 이어 권영민 서울대 교수와 이칠용 한국공예 예술가 협회장,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 김삼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과장, 황희호 대천여고 교장은 문방사호에 관한 발표와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헤리티지 패션쇼를 통해서 문화유산이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보령시의 여름은 많은 인파가 몰려서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령시가 그 길을 확장시켜서 불편함을 해소시켰다고 합니다. 올여름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진입도로 가운데 병목 형상을 일으키던 1.2km 구간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대천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5.86km 왕복 6차로 확장 포장도로 중 유일하게 기존 4차로 구간으로 남아있던 호동마을에서 흑포 삼거리 방향으로 1.2k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확장 포장 공사로 인해 2차로로 줄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했던 곳으로 보령시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천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개통 시점을 조정했습니다. 보령시는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 외 대천역에서 호동마을까지 4.66km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도 공사는 진행하되 도로 폭을 줄여야 하는 구간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여름철이 지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3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내년 말 준공을 하게 돼 2016년 여름에는 대천해수욕장 진입도로 전체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넓어집니다. 특히 전체 구간에 3.5m의 중앙분리대가 조성되며 도로 양쪽에 2m의 인도와 2.5m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돼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보령시 2019년 사통팔달 교통망 명품도시로 탈바꿈이라는 기사입니다. 교통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충남 보령시가 오는 2019년이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명품도시로 탈바꿈됩니다. 보령시는 세계적 브랜드인 머드축제가 개최되는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 해수욕장, 오서산,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91개의 유무인도가 있어 해마다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아 오고 있었으나 보령으로 이어지는 국도 모두 보령 지역에서 멈춰졌거나 지지부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령으로 연결되는 국도를 비롯해 철도 등 SOC 사업들이 2019년 이전에 개통을 목표로 순항을 보이고 있어 이들 사업들이 완료되면 보령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거쳐 국제적 관광 휴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보령 지역의 생활 여건 변화를 가져다줄 국도 77호 건설 사업은 보령시와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까지 해저터널과 연육교로 연결하는 도로로 건설되며 지난해 해저터널 종점부인 원산도에서 첫 발파를 시작으로 터널 공사를 시작해 국내 최장의 해저터널 방식으로 2018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륙지역과 연결되는 국도 사업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대전과 연결되는 국도 36호 보령에서 청양구간 확장 포장 사업에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보령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21호 사업도 올해 국비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보령시 남포면에서 서천군 서천읍까지 32.5km,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철도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총 9,4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으로 홍성군 신성에서 보령시 주포까지 18km와 보령시 남포에서 주간 간치까지 14.4km, 총 32.4km 구간을 201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선로 용량이 35회에서 41회로 늘어나 수도권과의 교통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보령시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10일간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이 330만 명을 넘었고
해외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령시가 명품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령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은 전국 28개 관광특구가 신청한 결과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한 5개소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는 12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투입해 시민탑광장 인근 대천해수욕장 1지구 상가 전면도로 및 보도를 정비했습니다. 지난 1993년 준공된 대천해수욕장 1지구 전면도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파손이 심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특히 이 정비 구간은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제관광 휴양지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보령시는 명품 관광지 육성을 위해 여름철 피서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많은 관광객이 보령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 요금과 가격 표시제 등의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합동 단속은 7월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시 특사경 지원 담당과 민생사법경찰팀이 주 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품 접객업소에서의 원산지 거짓 미표시, 주방 위생 실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100g당 가격 표시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와 수산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등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출입 제한 준수 여부, PC방 및 노래방에서의 밤 10시 이후 보호자 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실태 및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와 함께 숙박업소 요금 사전 신고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검찰 송치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한 무창포 해수욕장 등 불법 호객 행위나 바가지 요금 등의 오명을 벗고 친절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광 보령의 이미지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관광, 교통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령시의 자연, 그리고 농어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가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녹색 자금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년간 7억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인 보령학사의 6월 준공 목표로 녹색숲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녹색숲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테니스장과 주차장에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소나무를 비롯해 편백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개수나무, 감나무, 대왕참나무 등이 식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녹색사업단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보령시가 3년 연속 선정돼 총 7억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녹지 및 휴식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해 녹색 건강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201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현충 탑공원에 녹색숲을 조성했으며
지난해에는 2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 대천 애유건과 생생 꿈마을용 두 곳의 사회복지시설에 녹색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소재 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4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해 지역 농촌체험마을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집중 홍보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이번 페스티벌에 청북면 쌈짓돈 마을을 비롯해 청라면 토정마을, 은행마을 등 3개 체험마을이 참가해 토마토 화분 만들기, 와플 만들기, 지풀공예, 아토피 비누 만들기 등 각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다양한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또 보령시는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해 37억 9,1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양식 품종 개발로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연안정착성 어종 중심의 종묘 방류로 연안자원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으로 어업 경쟁력을 높여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회복을 위해 건강한 수산 종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삼과 전복 등 고부가 가치의 어업의 양식단지를 확대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자연재해 및 해상사고에 대비한 어업인 보험료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보령시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교육에 관련된 활동 역시 활발했습니다. 보령시가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원사 단장 정훈 스님의 인터뷰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령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단장 정훈 스님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와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2014 청소년 유해환경 여름철 집중감시활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6월 26일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감시단원들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단장 정훈 스님은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대식 후 감시단원과 보령시청,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경찰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감시단원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6회 총 53일간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무창포해수욕장 등 지역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탈산 예방 및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갖습니다. 또 대천 해수욕장 내 청소년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며 긴급 구조 활동 등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청소년들 유해업소나 이제 술, 담배 이렇게 파는데 청소년들에게 이제 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계몽하러 나옵니다. 정훈 스님은 1995년 보령시 최초로 청소년 단체인 보령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했으며 1998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설립하고 2005년부터는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수탁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활동복지 보호 전 영역에 걸쳐 건전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스님은 청소년 봉사활동 정착 및 올바른 인성 한양에 도모하기 위해 1995년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이웃사랑 문화재 지킴이, 도농강 교류 등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매년 우수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발굴 지원해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인성 함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선도 활동을 위해 1997년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설립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매년 150회에서 200회 감시활동을 실시해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론방송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세원사의 정훈 스님 맞으신가요? 네, 정훈입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보령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보령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자원봉사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청소년 CYS라는 그 상담 연계하는 그런 센터도 있고, 그래서 5가지를 그 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자원봉사, 청소년들을 자원봉사하는 그 네트워크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 그 상담센터는 요즘은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에게 복지도 하고 상담도 해라 이래서 복지센터를 이런 명칭을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청소년 고민거리가 있다든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진로 문제 그리고 문제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법 뭐 이런 거 치유하는 것까지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청소년 그 문화의 집은 상담실이 내적의 어떤 심리치료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외적인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끼리 다양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뭐 댄스실이라든지 뭐 독서실, 기타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요즘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칵테일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유해환경 감시단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인 자원봉사 80명들이 구성이 돼서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그분들이 조를 짜서 제대로 해서 청소년들이 그 위험한 청소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선도하고 업소에 청소년들을 고용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의 전반적인 청소년 사업을 거기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스님께서 이제 1995년에 최초로 이게 보령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가 설치됐다고 했는데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이제 제가 여기 보령에 89년도에 내려와서 개척 포교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절에서 하는 거는 불자만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불자가 아닌 모든 보령 시민의 어떤 주소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과 접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고민했을 때 바로 그때 95년도에 그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그 지역마다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착안을 해서 처음에 이제 세원사에서 그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보령 시내로 이제 갖고 나갔습니다. 갖고 나가서 보령시 전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지그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제 수행의 모습이 술집이 아닌 외부에 해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깃털을 만들고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뭐 이제 건전한 청소년들은 정말 뭐 예방 교육으로 저희 학교에서 많이 하지만 비행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저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들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뭐 그 저희가 이제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쉼터로 연결해 주면서 차를 태우고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본인이 집을 나오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 가보면은
이혼 부모라든지 편부모, 조부모, 이런 상태에서 큰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것들을 퇴출하기 위해서 밖을 튀어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제 손으로 거쳐간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서 있을까 이런 생각들 가끔은 합니다. 제가 또 알기로는 대천해수욕장 내 청소년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보령이 그 해수욕장이라는 큰 이런 관광지를 갖고 있어서 그 보령시 해수욕장 안에서 이렇게 그 보령시 청소년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지구대에서 이런 아이가 발생했으니 데리러 오세요 해서 저희가 가기도 하고 연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해수욕장의 아이들을 우리가 좀 거기를 찾는 타 지역 애들을 이렇게 청소년 센터가 이런 것이 있고 아이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갖고 제가 이동 상담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청에 건의해서 2001년도부터 제가 그 해수욕장 신광장에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한 3개월 동안은 쉽니다. 쉬고 그러지 않을 때는 가서 이제 주말에 하고 여름철에는 상시 이렇게 자원봉사를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면서 하는데 아이들 많이 찾고 또 그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해수욕장의 그 상설 그 방송을 통해서 청소년 여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느 곳에 가면 청소년 센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그 상담도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탑이 없어서 찾아오는 애들도 있고 배고파서 찾아오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령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잖아요, 그죠? 네.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늘 소외됩니다. 늘 소외되고 저는 굉장히 그 외로운 투쟁을 합니다. 모든 청소년 대변인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좀 뭐를 느낍니까? 소외감을 느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여름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 물론 다 하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나마 보령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시지만 그래도 제가 더 욕심을 내자면은 성인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 양적인 질적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거권이 없지만 청소년들은 미래의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스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청소년들은 늘 그렇습니다. 저는 청소년 지도자하고 수행자이지만 저도 기성세대의 어떤 그런 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도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령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이라는 기사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유흥, 풍속, 게임 제공업 등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네, 스님의 전화 인터뷰까지 잘 들어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령시의 복지와 관련된 말씀 드리고 보령의 근로복지공단의 청렴 UCC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보령시가 위기가정 일제조사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령시는 3월 한 달간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발굴 지원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해 99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복지 행정에 적극 나섰습니다. 시는 특별조사기관의 인터넷과 신문, 현수막 등을 이용해 일제조사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생활민원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와 통의장을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위기가정 99가구는 기초수급자 34가구,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15가구, 기타 50가구이며 이들 가구들은 보령시 통합사례 관리로 지원됩니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조사,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공,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위기가정 발굴 지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같이 원 청렴 청렴 즐거운 청렴 다같이 투 청렴 청렴 행복 청렴 소리쳐 청청 외쳐봐렴 렴 다같이 헤이 헤이 고객도 직원도 같이 고 빠빠빠빠빠빠빠빠 신나게 고 빠빠빠빠빠빠빠 소리쳐 청청 외쳐봐렴 렴 다같이 헤이 헤이 청렴 보령지사 get set ready go 청렴 예 청렴 예 everybody 청렴 예 청렴 나부터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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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청렴 예 everybody 청렴 내 마음의 거울 청렴 예 청렴 즐거운 청렴 청렴 예 청렴 너부터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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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청렴 예 행복한 청렴 청렴 모아두면 공단 청렴으로 우뚝 선다. 네, 재미와 감동까지 전해지는 청렴 UCC 영상 보시고 오셨습니다. 김동일 시장이 제시한 7가지 세부 역점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직접 김동일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여론방송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김동일 보령시장님 맞으시죠? 예. 시장님 민선 6기에 당선이 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먼저 저를 아끼고 신뢰하여 전폭적인 지지로 영광스러운 민선 6기 보령시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우리 11만 보령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령시의 변화를 이끌어주고 그동안 답답했던 발전의 보령 모습에 속도를 더 높여 보령 발전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을 해서 저를 선택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기대와 믿음의 한치도 버리지 않고 보령의 원대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시민 여러분의 섬김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제게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작고 손쉬운 일부터 실행에 옮기고 중장기 과제를 근실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보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시민 여러분께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세부 역점 과제로 7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 중에서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나를 꼽자면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어떤 부분이세요? 예.
네, 국내외 경제사회의 불안정성과 저성장이 계속되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장 직속으로 기업 유치 총괄 TF팀을 설치해서 우량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기존 기업들에게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인들이 입소문에 의해 기업이 찾아오는 풍토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조선, 뇌저, 첨단산업 등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다수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다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단장이신 정은수님과 통화를 했어요. 예, 네. 근데 대천 해수욕과 같은 해수욕 문화는 성인 문화라고 말하면서 청소년이 학업 외에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대천 해수욕장이 많은 그 관광객이 찾아와서 휴가를 즐기고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대천 해수욕장은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정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욕장에 청소년을 안내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센터를 설치해 놓고 정원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나오셔가지고 오늘도 뵀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의 인식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단순 지원으로 투자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 학교로 전역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 청소년들은 물론 내년은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명문 학교를 만들어 보령시가 명품 교육 행정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시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보령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권한과 책임 그리고 소임을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900여 공직자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을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보령시는 해수욕뿐만 아니라 여름휴가 보내기 좋은 휴양림 10곳 안에도 뽑히기도 했는데요.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 산림욕도 하고 상쾌한 자연의 바람도 느낄 수 있는 오서산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다른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날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름방송 지자체 현안은의 최혜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